체코봉의 오지랖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상담 내용이요. 용도 변경에 관해서 요즘 좀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근린 생활인데 지금 현재 PT 체력 잔련삽 요거 용도 변경 관해서 메일이 하나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 궁금해하실 분이 계셔서 제가 상담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저하고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메일로 저에게 문의가 들어왔던 상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보낸 사람은요, 김뭐뭐뭐라는 분이셨고요. 교육연구시설에서 이종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 변경권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안녕하세요. 유튜브 체코봉TV 잘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니 용도가 맞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교육연구시설에서 체력단련 PT샵 200제곱미터 영업을 하려고 한대요. 이럴 때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전 임차인은 필라테스를 운영을 하면서 해서 저희도 당연히 가능할 줄 알고 계약 진행을 지금 했대요, 벌써. 근데 구청에서 건축사무소를 위임을 해갖고 신청하라고만 해서 답답한 마음에 유튜브를 찾아보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교육연구시설에서 체력단련군 용도시설을 변경 신설을 해야 하는지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며 비용은 임차인이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좀 공인중개사나 내지는 계약 진행하시기 전에 좀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조금 낭패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공인중개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PT 운동시설의 기본적인 성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요거는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체력 단련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뭐 테니스장, 에어로빅, 볼링장, 기타 등등 이런 게가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은요.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 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500제곱미터 이상의 큰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요거는 2종 근린생활이 아니라 운동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요분은 200제곱미터예요. 200제곱미터니까 당연히 2종 근린생활만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 2종 근린생활이 아니라 이분이 교육연구시설이라는 거죠. 자, 교육연구시설에서 근린생활로 바꾸는 거는 용도 변경이 필요하겠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은 상위에 있는 용도와 하위에 있는 용도가 있는데 용도 변경이라는 건 상위에 있는 것도 바꿔야지 되는 거고요. 하위에 있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자체가 아예 좀 틀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이 지금 계약을 하신 거는 교육연구시설인데요. 이 교육연구시설이라는 거는 이름은 되게 무슨 이게 좀 그럴싸한 연구소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업무시설의 상위 버전이에요. 자, 업무시설의 상위 버전인데 업무시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근린생활시설이죠. 2종. 자, 이거는 상업시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을 갖다가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지만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예전에 임차인은 필라테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공법이 바뀌기 전에 그분이 그걸 하셨는지 아니면 필라테스를 운영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그쪽에서 하신 게 아니라 영위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근린생활, 2종 근린생활도 이게 되어야지만 영업 허가 내지는 기타 등등 이런 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업무시설,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에서 근린생활, 2종 근린생활로 뭐 운동시설까지는 안 해도 돼요. 운동시설은 5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근린생활시설로는 지금 바꿔야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봤었을 때 이게 안 나오면은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영업 허가가 안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면이라든가 여기에 맞춰 갖고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만들어야 돼서 건축사무소에서 위임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건축사무소 쪽 여러 군데하고 견적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교육연구시설에서 체력 단련시설물 용도로 당연히 용도 변경하셔야지 되는 거고, 변경 신고가 안 나오면 이거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비용 자체를 임차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무실 내지는 이 상가를 갖다 사용하는 사람은 임차인이겠죠. 주인은 이거를 갖다 사무실로 쓰든 아니면 플라테를 쓰든 아니면은 뭐 업무시설로 쓰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임차인이 사실은 이 영업을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관례상으로는 임차인이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특약사항에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을 때 나중에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걸 적어 놨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100%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비용을 들어서라도 이게 뭐 용도 변경이 되면 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라도 업무시설에서 이게, 그러니까 교육연구실에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낭패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이 계약 자체를 존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조언을 드리면 임대차 계약을 하기 이전에 용도시설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만약에 안 됐을 때 이의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의 특약을 꼭 적어주고 나서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안 했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질문의 요지는 교육연구시설에서 운동시설로 하시려면 200제곱미터 이하면은 2종 근린생활로 용도 변경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무조건 하셔야지 되고요. 비용이 당연히 나오고요. 원칙적으로 봤었을 때는 임차인이 이거를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사항 같습니다. 특약사항이 기재가 안 돼 있으면.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교육연구시설에서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체력단련 PT샵을 하시는 분 요거 용도 변경 당연히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용도 변경이나 이런 허가권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꼭 특약을 잘 적으셔야 돼요. 용도 변경이나 표시 변경이 있을 때 요거에 대한 비용 부담은 누가 할 것이며, 혹시라도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존속을 할지 아니면 이 계약을 무효를 할지 이런 특약을 갖다가 적어 놓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상가 같은 경우에 이런 거 계약을 하실 때는 꼭 관할 구청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짚고 계약을 나중에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채권보험 오지랖 상담소에서 제가 또 상담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 있으시면 이메일 주소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내용 적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